안녕하십니까. 이상지질혈증 치료 후 최근 이슈에 대한 강좌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고중성지방 혈증 환자 중에서 치료를 해야 할 환자군과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연자는 연세의대 순환기내과 이상학 교수님입니다. 이상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이상학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그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LDL 콜레스테롤 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만 중성지방은 빠져있는 가이드라인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2018년 미국과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그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는 중성지방이 175에서 499 정도 될 경우에는 2차성 원인을 좀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스타틴 치료를 결정할 적에 위험도의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500을 넘는 경우 심혈관 위험도가 7.5% 이상이면 역시 스타틴을 먼저 사용해라 하는 것이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 있었고요. 심한 고중성지방 혈증, 즉 다시 말해서 500 혹은 1000을 넘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2차성 원인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 높다면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파이브레이트를 써라. 이 정도로 약물 치료를 굉장히 늦게 권고하는 것이 미국 지침의 특징입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역시 이렇게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식사요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할 적에 스타틴을 1차 약제로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중성지방이 135에서 499 정도 되는 경우에 스타틴을 사용한 후에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EPA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차 예방 목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골에 도달한 이후에도 중성지방이 200을 초과한다면 파이브레이트 계통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조금 낮은 권고 강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에서 꼭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사실 꼭 중성지방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뭐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 목적이든 1차 예방 목적이든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흡연,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저 HDL 콜레스테롤, 당뇨병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얘기한다면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이제 둘 다 생각을 하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중에 크게 이제 저희가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운동을 계량화해 가지고 과연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는 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심혈관 위험도가 이렇게 낮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운동의 종류가 이제 걷기 운동이 있고 좀 격렬한 운동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도 감소하는 폭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그냥 추상적으로만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 담배는 여러분 보시면 담배를 끊는 경우에 다른 리스크 팩터 컨트롤에 비해서는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이제 한 몇 년 이상 지나갔을 때 위험도가 10에서 15%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잘 아시다시피 1mmol/L를 5년 정도 떨어뜨렸을 때 심혈관 위험도 마이너스 22% 그리고 총 사망률 마이너스 10% 정도 뚜렷하게 낮추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혈압도 조절을 할 경우에는 심혈관 사건과 심부전을 합한 이런 아웃컴에서 마이너스 20%, 총사망률 마이너스 13%가 10 정도를 떨어뜨릴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조절했을 때 심혈관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확실하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메포민을 사용했을 때 마이너스 11%,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서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담배를 끊는 거는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만 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아닌 사람한테는 혈압약을 썼을 때 베네핏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당뇨병도 물론 요거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아직까지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서의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심혈관 위험도의 기저치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지질 치료를 했을 때 충분한 베네핏을 얻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핵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학 교수님께서 이상지질혈증 중에서 중성지방혈증을 치료해야 할 환자분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빗속을 뚫고 와서 강의해 주신 이상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